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미디어미 유현준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약간 이제 첫 번째 섹션 때 중간에 잠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이번 두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아마 뭐 이제 그 여기 앉아 계신 굉장히 또 게임에 관해서 아주 관심도 많고 또 종사하고 계시거나 이제 굉장히 열정이 많으신,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물론 뭐 시간도 제약이 있고 뭐 이래서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뭐 제가 이제 발제를 드릴 내용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문화적 접근이라는 이제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소프트한 반면에 뭐 이제 법적, 행정적, 제도적 그런 어떤 접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좀 딱딱해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약간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이 성인들이 게임을라는 어떤 키워드를 생각할 때 느끼는 어떤 괴리감들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굉장히 자조적인 제목을 잡았거든요. 한심한 게임 중독자 YC 일상이라고. 이게 제 얘기를 좀 어떻게 보면은 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성인들이 느끼는 게임에 접근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보려고 한 거고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게임 쪽으로 게임과 예술 관련한 책도 쓰고 또 게임을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기획하고 또 게임과 예술의 어떤 융합 지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굉장히 눈치가 보여요. 뒤통수가 너무 따갑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저를 보면 그 눈빛이 너무 한심스럽게 보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혹시 이제 형들이 혹은 가족들이 이렇게 보게 될 경우에 아직도 이 게임을 제가 업으로 하고 완전 뭐 이제 주업은 아닐지라도 이제 게임 쪽에 굉장히 이제 연관이 깊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게임을 할 때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성인들이 이 게임에 접근하기 힘든 문화적 이유들을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가지고 있는 어떤 까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서도 이제 게임을 할 자유를 달라,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한민국 성인의 게임의 자유가 허하라 이런 어떤 이제 표어를 내걸고 이번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공감하고 저도 막 부르짖고 싶은 어떤 표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들려주고 싶은 어떤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면은 이 첫 번째로 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제 전제를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게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너무 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과거에 특히 이제 성인들 그리고 이 성인들의 어떤 이제 주변 연령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게임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릴 때 예전에 막 이제 담배 이제 막 나고 이제 불량배들 깡패들 막 오는 오락실 그리고 뭐 사행성 게임들 바다 이야기와 같은 그런 어떤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게임하고 같이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게임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슈들이 만들어지는 아주 근본적인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들어가 보자면 일단 이런 거죠. 이제 게임 한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노는 거죠. 근데 이제 노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심하게 보는 이슈들이 이거는 사실은 뭐 게임에 대한 어떤 부정적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기 힘들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뭐 이유들로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게임을 넘어서서 사실 우리가 논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특히 성인이 논다라고 했을 때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전제돼서 노는 것과 게임 이런 식으로 이제 등치시켜가지고 사실은 보는 어떤 시선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뭐 제가 발제문에 막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써놨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빈둥거림의 어떤 미덕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빈둥거림 자체가 이를 위한 어떤 이제 최종적인 목적 텔러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인들이 특히나 이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들은 또 그런 어떤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그 누릴 수 있는 어떤 이제 최종 즐거움이나 그런 어떤 쉼이나 어떤 빈둥거리거나 놀거나 이런 것들을 위함인데 나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이제 여가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시선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노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노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을 하고 일을 하는 거에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어라고 만약에 뭐 이제 뭐 집안 가족들이나 뭐 와이프를 설득한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그러고 노냐? 뭐 그렇게밖에 못 놀아? 노는 종류가 그렇게밖에 없어? 사실은 게임을 볼 때 이 노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하위 등급으로 분류를 하는 어떤 이제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발제문에는 써놨지만 뭐 이런 이제 뭐 분류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게임에 대해서 학계에서 아주 진지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또 이제 게임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기타 다른 영역들의 연구에 비해서 약간 이제 다른 시선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근본적으로 대중문화의 위계질서에서 굉장히 낮은 지위를 게임이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게임 산업이 이제 영화 산업을 넘어서 굉장히 아주 강력한 제1의 산업이 됐고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게임을 즐기고 있고 또 이제 아주 캐주얼 요즘에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게임에 접속하고 이제 플레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 문화 연구를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 비디오 게임이 학자들한테 무시되는 이유를 이 제임스 뉴먼이라는 비디오 게임이라는 책의 저자는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비디오 게임을 여전히 어린이들만 하는 거라고 간주를 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40세가 넘었는데요. 40세가 넘으니까 더더욱 그 게임을 하는 것들이 왠지 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자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이제 이 배경에는 게임은 굉장히 어린애들이 하는 거야 라는 어떤 시선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비디오 게임을 이 비디오 게임이라는 장르 이외에 전통적인 미디어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장르들에 비해서 뭐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거나 경건하지 않다거나 진실하지 않다던가 뭐 굉장히 시시하고 아주 저급한 그런 어떤 장르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선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이거는 뭐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저와 같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이제 요즘에 청소년이나 이제 어린이들이 하는 게임이 아니라 성인들이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갖게 되는 어떤 선입견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이 게임이 작동되는 이 플랫폼 내지는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이제 문화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확산된다라는 어떤 이제 전개 상황이 있을 때 이 기술하고 접목된 문화의 경우에 기술을 수용하는 어떤 계층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얼리 아답터라고 하는 기술을 좀 더 일찍 수용하는 어떤 층들에 있어서는 게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기술과 함께 수용될 수 있는 어떤 문화적 장르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층들한테는 게임은 굉장히 멀리 있는 아주 간극을 많이 느끼는 어떤 장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이제 로저 에버트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영화 평론가가 이 게임을 새로운 시대의 예술 형식으로서 간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게임은 절대 예술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반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게임의 아주 근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게임은 뭐 승자와 패자가 있고, 뭐 게임은 이제 뭐 피드백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구성될 수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술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또 중요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게임에 우리가 뭐 바하라든지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예술 쪽에서 이야기하는 훌륭한 어떤 작품이 게임에 존재하느냐, 그런 게 있다면 나는 게임을 예술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로저 에버트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한 것들이 화두가 돼가지고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이슈들이 나타나게 됐죠. 게임 이제 개발자라든지 기획자라든지 예술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게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로저 에버트가 고백을 하죠. 자기가 이제 즐겼던 게임이 7, 80년대 아케이드 게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은 게임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만들어지는 게임을 생각하면 사실 이 말도 그렇게 이제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관점의 차이나 접근하는 어떤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하게 과거 예술이 우리한테 제공했던 것처럼 굉장히 훌륭한 감성을 자극하는 게임들이 비영리 게임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독립 게임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존재하고 있고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이게 로저 에버트의 해설인데요.
절대 예술이 될 수 없고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미래에도 이 게임은 예술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미래까지 예견하는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더더욱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얘기가 됐던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게임은 단순히 아주 자극적인 쾌락만 추구한다 이런 어떤 시선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자유로울 수 없죠. 여기 지금 본 것처럼 지금 무슨 개구리랑 VR 이제 HMD를 끼고 이제 성인 콘텐츠를 즐기는 것 같은 그렇게 유추되는 어떤 이제 제가 이 스틸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게임이 이 산업적인 어떤 이 목적과 이유와 굉장히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뭐 얽매일 수밖에 없으면서 게임은 당연히 뭐 게임을 이제 수용하는 혹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잡아내야 되고 좀 더 몰입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이제 당위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좀 더 손쉽게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산업계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우리가 아주 가장 즐기는 게임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요소들을 굉장히 주요하게 사용하죠. 사실은 뭐 모든 문화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등급들 그리고 어떤 종류들이 그러겠지만 영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독립영화라든지 예술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로 분류해가지고 따로 페스티벌이나 어떤 수상제 같은 걸 열어가지고 하는 것들은 영화 산업이라는 이 산업 논리가 침범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게임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게임 쪽에서도 존재하지만 대중들한테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또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임들을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채널이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게임을 보면서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하는 무언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공감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게임 중독에 관한 게임을 이제 중독을 일으키는 어떤 하나의 장르로서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것들을 방지하는 어떤 정책이나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쪽 입장이 물론 뭐 이제 일정 부분 수용 가능하고 또 이제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디어에서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행보들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찾다가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찾은 이미지인데요. 이게 좀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제가 읽다 보면 아스피린을 2세 이하 영아에게 사용하면 독이다. 게임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라고 이제 발언하시는 건데 사실은 전체 맥락을 보면 게임의 어떤 이제 몰입성이라든지 게임의 특성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런 어떤 이제 부작용이나 오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딱 이렇게만 딱 발췌를 해가지고 보여지고 또 대중들이 이제 접하는 뉴스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자극적인 어떤 이제 이슈들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게임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기 전에 이제 게임에 대해서 완전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새로 나온 어떤 기술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성이라든지 가상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강력한 몰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게임을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게임을 플레이하는 장소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됩니다. 게임을 아직까지도 이 거실에서 이제 이렇게 아주 정당하게 아주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이제 게임 플레이하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몰래 숨어가지고 막 하고. 그리고 게임은 적극적으로 이제 과거의 어떤 이제 다른 매체들과는 다르게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는 어떤 장르이기 때문에 앞서의 어떤 그런 이유들이 좀 더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어떤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게임의 과몰입군,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이제 정책들만 만들어져가지고 대중들한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한테도 유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들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게임 업계 스스로도 사실 이거는 엣지라고 하는 게임 매거진인데 여기서도 이제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라고 이제 이 장르명을 이제 표방을 해요. 그런 식의 어떤 표방을 하는 어떤 다른 어떤 명들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라고 하는 어떤 이 키워드 그리고 이제 개념 자체가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른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을 보자면
게임 업계 스스로도 게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능성, 문화적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자신감 있게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이제 그 순기능을 위한 정책들과 함께 좀 이제 소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좀 진행을 해가지고요. 말만 너무 빠르게 진행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